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로 정신이 없다 보니까 2주 동안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9월 A매치 2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웨일스하고 0대0 무승부, 사우디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9월 A매치 2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가 반면에 대다수 시선은 클린스만 감독은 대체 대표팀에게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대표팀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저 역시 대표팀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웨일스전에서의 경기력이라든가 사우디전 후반전의 경기력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클린스만 감독이 과연 어떤 축구를 구사하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네. 6경기나 봤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클린스만 감독이 과연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대체 이 선수를 왜 그 포지션에 기용했는가, 이런 의문점까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대표팀 축구마저 저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따져볼까 합니다. 일단 웨일스전은 차치하도록 하죠. 웨일스전에서 유효 슈팅 하나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축구를 너무 못했어.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이 제대로 전술적으로 지시를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홍현석을 측면에 배치한 것이라든가 이순민을 활용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죠. 거기다가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중앙 쪽에 배치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면은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술을 짜줘야죠. 그래야지만 선수들이 패턴을 보여주고 공격 루트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일스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우디전은 그래도 이겼잖아요. 네, 조규성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이겼는데, 이 경기의 승리로 인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6개월 만에, 그리고 공식 경기 6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사우디전도 전반전에 조규성의 헤더골이 없었다면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됐을 거예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선수 기용에 문제가 있어요. 선수 기용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가 어떤 색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1대0으로 이겼다는 게 클린스만 감독에게는 매우 중요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경기 전에 인터뷰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논란을 야기하는 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클린스만 감독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였는데 일단 이겼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헤더 결승골을 넣었죠. 자,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에 승리할 자격이 있었다,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찬스도 만들었다, 선수들에게 강하게 부딪히자는 이야기를 했다,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아 만족한다, 선수들이 같이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스는 줄고 시너지가 생길 것이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아시안컵 목표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대0 승리, 그렇죠. 한국 대표팀 지휘봉 잡고 첫 승리니까 만족감을 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결국 사우디전은 우리보다 사우디가 축구를 더 못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진 거거든요. 왜 그러냐, 만치니 감독이 8월에 사우디의 지휘봉을 잡긴 잡았지만은 팀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만치니 감독이 사우디 지휘봉 잡고 한국전까지 치르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만치니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 이미 사우디는 4연패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부진이 길어지니까 감독 교체를 단행했고 새로운 감독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사우디는 6연패를 기록하게 됐는데,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는 사우디를 상대로 한국은 수비 쪽에서 자멸할 뻔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김승규 골키퍼와 정승현 선수의 호흡이 맞지 않는 장면이라든가 김승규 골키퍼의 실수가 나오는 장면이 분명히 있긴 있었죠. 일단 승리를 거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경기력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기력을 납득할 수 없으니까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도 납득할 수가 없죠. 경기력이 좋지 않은데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겠다? 이건 무엇이냐? 갑자기 마법을 부리겠다? 갑자기 요술을 부리겠다? 이런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물론 웨일스전에 비해서 전반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이재성과 황인범의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재성 선수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손흥민과 연계 플레이를 많이 했고, 황인범 선수가 웨일스전에서는 컨디션이 나빴지만은 이 경기에서는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안쪽으로 계속해서 패스를 집어넣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조규성 선수가 전반부터 많이 뛰면서 결국 상대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헤더로서 결승골을 넣는 모습이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끝나고 나서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는 경기력에 대해서 여전히 아쉽다. 그런데 우리는 더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를 봤을 때는 가장 먼저 할 얘기는 우리는 그냥 공격 축구를 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공격 축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팀의 비전이 어떤 건지 납득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공격 축구를 할 것이다 해놓고 선수들 풀어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도 문제고 결과도 문제였는데 사우디전은 우리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은 팀을 만났기 때문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클린스만 감독을 비판하는 이유는 결과가 이야기해 줍니다. 콜롬비아전에서 2대2 무승부할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전에서 1대2로 패배했을 때에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우루과이는 강팀이니까. 근데 페루전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페루전에서 0대1 패배, 엘살바도르전에서 1대1 무승부, 웨일스전에서 0대0 무승부,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자, 페루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전까지는 우리가 잡았어야 하는 경기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했어야 되는 경기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다가 벼랑 끝에 몰려서 사우디전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 결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점도 적지 않게 했지만은 득점도 문제였다는 거죠. 이 6경기에서 골은 5골밖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득점포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콜롬비아전에서 2골을 넣고 그 다음 경기부터는 1골 이하를 넣었으니까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클린스만 감독이 웨일스전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보면은 최전방 스트라이커 조규성을 상대 수비 사이에 배치해 두고 이 선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위치를 바꾸고 그러면서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득점을 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를 조규성 선수 옆에 또는 그 밑에 배치하는 건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손흥민의 득점력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서 손흥민 선수를 중앙 쪽으로 배치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볼터치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면서 공격의 기여도를 높이게끔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효과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가거나 중앙에 위치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좌우 측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우디전에서 황희찬과 이재성 선수 둘이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희찬은 저돌적인 돌파를 많이 시도했고 이재성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손흥민하고 연계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었었는데 웨일스전에서는 홍현석을 측면에 배치했단 말이에요. 물론 홍현석이 측면에서 뛸 수 있지만 중앙에서 뛰는 자원이죠. 그걸 생각했을 때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황인범과 박용우를 중앙 미드필더를 기용했는데 황인범 선수는 컨디션 좋을 때 볼을 끌고 올라오거나 패스를 하면서 위로 올라와서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럼 박용우 선수가 뒷공간을 또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용우 선수도 그렇고 황인범 선수도 그렇고 볼을 잘 차는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팀에서는 파트너를 좀 더 파이터형 선수를 기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황인범과 박용우가 같이 기용돼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황인범 선수가 자신의 플레이를 가져갈 때 박용우 선수가 상대의 압박에 묶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대표팀에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확실한 카드가 큰 정우영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순민이나 다른 선수를 좀 활용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황인범과 박용호를 같이 기용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됐고요. 그리고 김민재와 정승현 선수를 같이 기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정승현 선수가 실수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재하고 서령호가 위로 올라왔을 때 황인범과 박용호가 측면을 커버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 쪽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수 기용 자체에서 뭔가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과연 이 선수가 이 포지션에 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것이 과연 베스트 11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삐걱거리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결국 이런 삐걱거림 속에서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크리스만 감독이 사우디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다 할지라도 확실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쩌면 시스템의 부재일 수도 있죠. 벤투 감독 시절에는 역시 빌드업을 앞세워서 차근차근 앞쪽으로 전진하고 그 가운데서 연동해서 들어가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고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경기를 치르면서 결국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크리스만 감독의 축구를 보면은 압박 자체가 팀 압박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압박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대표팀의 선수 명단을 봤을 때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무엇보다도 손흥민과 김민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재성이라든가 황인범이라든가 이강인이라든가 정말 좋은 선수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물론 이제 측면 수비수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포지션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옆나라 일본이 독일까지 잡으면서 최근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고 최근 4경기 모두 4골 이상의 득점력을 보여줬는데 일본과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는 선수의 풀, 결국 이제 선수의 질적인 측면에서 베스트 11은 저는 우리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선수의 풀을 봤을 때는 일본이 낫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물며 일본은 튀르키예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을 때에도 벤치 멤버를 가동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데 이것을 조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시스템의 부재죠. 제가 압박 얘기를 했었는데 압박도 팀 압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선수 개개인이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플레이를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수비는 호흡이 맞지 않고 공격은 어수선한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감독이 지정을 해주고 조정을 해줘야죠.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크리스만 감독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 대표팀을 바라보는 시선과 한국 축구에 대한 태도예요. 사우디전 치르기 전에 인터뷰에서 글로벌하게 가야 한다. 유럽에 자주 가서 유럽 축구도 접하고 유럽 축구 관계자들하고도 이야기 나누고 그래야 된다.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을 구해라. 나는 내 방식을 고수하겠다. 이것이 뭐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논란을 일으키는 멘트죠. 그리고 대표팀 감독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거면 지봉을 잡지 말았어야죠. 크리스만 감독의 경기 결과와 내용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바로 이런 태도 문제도 있는 겁니다. 크리스만 감독의 성격 자체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선 넘은 인터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이 인터뷰 이후에 대한축구협회도 분주히 움직였을 겁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컨트롤해야죠. 대한축구협회는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국 대표팀 감독이 이런 멘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도록 지켜본 대한축구협회도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기본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이거 곱씹을수록 화가 나네. 네. 아시안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에 A매치에서 튀니지야와 베트남과 경기를 치르죠. 그때까지는 우리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6경기 동안 저는 승리도 1승밖에 챙기지 못했지만 보여준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만 감독이 10월 A매치 때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논란, 저의 의구심, 저의 화 이런 것들을 다 잠재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만 감독이 10월 A매치에서 방향성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 축구 팬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축구 팬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마저도 지금 크리스만 축구가 어떤 축구인지 모르겠는데 축구 팬들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축구 팬들이 나보다 축구를 더 잘 알아. 어쩌면 너보다 잘할 수도 있어, 크린스만. 한지 플릭 감독이 독일 대표팀에서 경질됐죠. 그러면서 독일 언론에서 크린스만 감독이 후보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독일 쪽에서는 무슨 헛소리야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한국 쪽에서는 땡큐 베리 감사 이런 느낌입니다. 크린스만 감독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크린스만! 이런 축구를 하면서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본 대표팀 축구라든가 이란 대표팀 축구를 봤을 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들과 동등한 선 그 이상이다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크린스만 감독이 보여줘야 됩니다. 가능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면은 크린스만 감독 지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아시안컵이 얼마 남지 않아서 크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기는 어렵겠죠.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경질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데려올 것이냐 이런 고민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10월 A매치 때 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면 칼을 꺼내 들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사우디전 승리가 아픔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표팀 축구가 이렇게 답답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카타르 월드컵이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지금 다른 대표팀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세대교체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요. 일단은 자신이 생각하는 축구, 어떤 축구인지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경기력을 상승시키고 결과까지 갖고 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신 차려! 크리스만!